안녕하세요. HLB 테라피틱스가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FDA 허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HLB 테라피틱스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처방의약품 RX라고 합니다. RX는 무엇일까요? 약국에 가보면 조제실 옆에 RX라고 적혀있는 기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호 모양도 사진처럼 생겼고 유니코드에도 따로 RX라는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RX는 레시피에서 유래한 기호라고 합니다. 요리법을 뜻하는 레시피죠. 1831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레시피에는 처방, 프리스크립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을 RX라고 표기하는 것이죠. HLB 테라피틱스는 2월 28일 FDA와 프리-BLA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업이 입증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효능과 안정성이죠. 효능은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좋아야 하며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P밸류를 봅니다. 그리고 통계적 추정의 기본은 표본을 뽑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샘플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셋은 집합이고 샘플은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샘플 데이터 셋은 표본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가 가능하면 표본을 뽑아서 추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죠.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샘플을 조금 뽑아서 전체 모집단은 어떤지 파악해보고 싶은 겁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추측해보고 싶은 거죠.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환자를 잘 대표하는 일부 환자를 뽑아서 인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모집단의 일부 자료만 뽑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계적인 지식은 필수이며 이런 통계 작업을 하는 사람을 통계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CRO에서는 통계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걸 우리는 종종 관찰할 수 있죠. 신약 개발을 하려면 통계는 필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약 개발 기업은 물론이고 신약 개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통계를 알아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임상 3상 논문을 봐도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통계는 온갖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는 어떤 예시를 들어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없지만 카페테리아에서 매일 판매되고 있는 머핀의 수라고 해보겠습니다. 6일 동안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하루는 머핀이 17개 팔렸고 다른 하루는 머핀이 15개 팔렸고 안 팔릴 때는 7개 팔리고 많이 팔리면 23개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모았습니다. 매일 판매되는 머핀의 수를 가지고 무엇을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평균은 이제 식상하니까 그 다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분산입니다. 분산은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S가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S 스퀘어로 표시합니다.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분산이 클수록 널리 퍼져 있고요. 분산이 작을수록 좁게 몰려 있습니다. 분산이 0에 가까울수록 자료들이 더 밀접하게 모여 있죠. 샘플 베리언스는 표본 분산입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아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본의 개수인 n으로 나눠주지 않고 n-1로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표본 분산의 경우 그냥 n-1로 나눌 때 값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정확도가 높아질까? 신기하게도 표본의 분산의 expectation을 구하면 모집단의 분산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n으로 나눴을 때가 아니라 n-1로 나눴을 때 그렇죠. s제곱의 expectation을 구하면 시그마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연구자들은 표본을 가지고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눴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학적으로 엄밀히 연구가 된 다음에는 n-1로 나눠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고 현재는 n-1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x값들을 전부 더하고 n으로 나눠주면 평균 14가 나옵니다. 샘플의 평균은 14인 것이죠. 모집단의 평균이 아닙니다. 샘플 6개에 대한 평균이 14죠. 우리는 분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평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평균을 데이터의 중심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만약 데이터가 평균 주위에 모여 있다면 분산은 낮을 겁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평균에서 멀어지면
분산은 높을 겁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표본 분산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하죠. 그리고 전부 더합니다. 그리고 n-1로 나눠주면 33.2라는 표본의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33.2는 모집단의 분산이 아니라 표본의 분산입니다. 표본 6개로 구한 분산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33.2에 루트를 씌우면 5.76이 나오는데 이것이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집단의 분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분산을 구하는데 n으로 나누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 이건 표본의 분산이 아니다, 모집단의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n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모집단의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은 뮤라는 걸 알 수 있죠.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x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분산은 s제곱으로 표기하고요,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통계에서 모집단을 그대로 다루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대부분 표본의 분산과 마주치게 됩니다.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평균과 분산이라는 소리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통계라도 가장 밑바탕에는 평균과 분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중심점과 얼마나 퍼져 있느냐죠. 따라서 평균과 분산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울 통계도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애플과 구글이 페이스북을 공격했는데요. 이번엔 구글이 아마존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성역 없이 각 기업들의 해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구글 쇼핑, 아마존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과거보다 요즘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무서운 이유는 업종 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업종 간 진입장벽을 뛰어넘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싸우죠. 양민학사를 넘어 고래들끼리도 싸운다는 거죠. 권투에서 헤비급이 손쉽게 라이트급과 싸우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다가 더 이상 먹이가 없으니까 헤비급끼리 피 터지면서 싸우는 겁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선발주자를 뛰어넘는 이점이 존재해야 하겠죠. 구글 쇼핑 입점 무료 정책에 이커머스 업계 긴장, 구글답게 무료로 시작합니다. 입점 허들이 낮아져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은 2020년 5월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판매자에게 별도로 돈을 받지 않는 쇼핑 무료 정책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 쿠팡을 비롯해 현재도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HIV 테라피틱스는 2월 28일 FDA와 프리-BLA를 합니다. 표본 분산은 n-1로 나눕니다. 모 분산은 n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